연휴를 앞두고 어수선한 아시아 증시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증시내 외국인 수급이 전반적으로 유입된다는 점이 특징적인 수요일 시장입니다. 특히 도쿄 증시는 미국 증시 선물이 내림세 보이면서 제한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0.3% 니케이 지수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은 우리 증시를 포함해 중화권 증시도 노동절 연휴로 휴장입니다. 중화권 증시는 시진핑 주석의 시찰과 관련해 증시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1년 반 만에 베이징에 방문한 시 주석이 과학기술 산업과 관련해 더 많은 정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기술주가 미중 불확실 속에서 변동성이 컸다고 평가되면서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이고요. 이에 오늘 상해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5일간 노동절 연휴를 쉬어가는 본토 증시, 오전의 상승을 뒤로하고 현재는 하락세인데요. 오늘까지 하락 마감하게 된다면 4거래일째 하락 마감이죠. 이 시각 현재 0.12%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방향성을 잃어버린 홍콩 증시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홍콩 상장을 시작할 거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기는 변경될 수 있지만 다음 주가 가장 유력하다고 밝힌 건데요. 이와 관련해 사측에서는 아직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또 홍콩 증시 내 기관의 순매수, 순매도세가 정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는 메이투안과 알리바바는 기관이 담고 있고 텐센트나 샤오미는 순매도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들의 수급이 갈리고 상승률이 갈리자 지수도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찾는 모습이죠. 22,000포인트를 지지선 삼아 현재는 0.29% 상승한 22,073포인트, 7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 며칠 상승세를 그리며 지수 상단을 높여가던 가권지수가 정치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취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대만 총통의 탄핵 가능성이 대두되자 오늘 꽤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도 10시 이후에 좀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견조하게 가나 싶었는데 오후가 되면서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된 모습이죠. 이 시각 현재 약보합권으로 움직임 가져갑니다. 한편 인도는 미국과 처음으로 무역 합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서 관세 관련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양국이 무역 합의에 이를 거라고 발언했는데요. 해당 국가가 인도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신에서는 인도가 미국에 미래 최혜국 대우를 제안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래 최혜국 대우란 인도가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나은 관세 조건을 부여하면 같은 조건이 미국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것과 별개로 오늘 수급이 부실한 인도 증시 그렇게 강하게 튀진 않습니다. 오전의 하락을 뒤로하고 그래도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가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NH투자증권 김채윤 책임연구원과 일본 증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김채윤입니다. 네, 일본에서 이 뜻밖에도 경기 지표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세 여파로 3월 산업생산 역성장 쇼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시장 움직임은 다행히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 상승을 호재로 모영업일 연속 소폭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전장은 매수매도 교차하면서 62엔 상승한 35,902엔으로 마감했고요. 도쿄증권 프라임 시장 매매 대금은 약 2조 2,600억 엔, 업종별로는 서비스, 의약품, 은행 등이 상승하고 있고 철강, 석유, 석탄, 펄프, 종이 등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지금 일본이 2024년 연간 실적 발표, 그리고 2025년 연간 실적 가이던스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증수 증익의 호실적 전망을 제시하는 기업이나 자사주 매입, 배당 증액과 같은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기업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 BOJ 금융결정회의,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내일 금리 결정은 뭐 동결이 좀 유력한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 점점 쉽지 않아지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맞습니다. 일본은행은 4월 30일 오늘부터 5월 1일 내일까지 이틀 동안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행의 0.5%로 유지, 즉 동결할 걸로 예상되고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주요 논의 사항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2025년도와 2026년도 일본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플러스 1.1%, 플러스 1.0%인데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기업 수익 감소 요인을 제외하면 각각 0.6%포인트씩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또 최근 일본 국내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물가 상승률 대비 실질 임금이 약 1.2%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가계 소비가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 1월에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쭉 금리 수준을 유지해온 일본은행인데요. 당분간은 금융정책 정상화, 그러니까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신중한 스탠스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빠르면 내일 12시, 12시 반경에 확인 가능하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이 그럼 말씀처럼 이 금리 인상 일정이 좀 늦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연말까지 엔화 강세를 갈 것이다라고 했던 그 전망도 조금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기존에 제시하고 있는 환율 레인지는요. 예상 범위가 달러엔 기준으로 1달러 130엔, 135엔 수준이라서 지금 140엔대 대비해서는 엔화 강세 진행할 거는 뭐 확실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조금 더 추가로 강세 진행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보는데요.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화 강세 진행은 조금 완만히 진행될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져서 아직까지는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향성 유지입니다. 미국이 지금 인도와는 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걸로 보이는데 일본과는 뭐 여의치 않은 상황 같습니다. 지금 내일 관세 협상 2라운드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한 25%의 관세랑 기타 상품에 대한 24%의 관세에 대한 전면 철회를 좀 강력히 요구하면서 미국산 대두 그리고 옥수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미국 내 투자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경제 협력 강화를 자세를 좀 유지할 걸로 보이는데 미국 측은 원래 일본의 관세 철폐 요구에 대해서는 일본에만 특별 대우는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나 부품에 대한 관세 경감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동안 일본에 요구해오던 자동차 안전 기준 완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아직 전반적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좀 커서 이번 2차 협상으로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한다면 베스트겠지만 앞으로도 추가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NH투자증권 김채윤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토요타가 구글모에서 알파셋 산하의 웨이모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토요타 차량의 자율주행 기술을 향상시키고 토요타 차량을 웨이모의 자율주행 서비스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활동 지수를 나타내는 4월 공식 PMI가 예상치보다 크게 떨어져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의 여파로 이번 PMI는 경기 확장과 위축을 구분하는 기준선인 50을 밑돌았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의 세 번째 칩 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공장에선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블랙웰을 생산할 예정으로 인근의 공장 2곳을 추가 건설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호주의 올해 1분기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하며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감소함에 따라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